산업통상자원부 내년 예산이 7조 4,49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6.9% 감소한 금액이며 특히 에너지 특별회계 부분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3D 프린팅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3D 프린팅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획기적인 신기술을 내놓으며 우리나라 전체 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산업과 관련된 기술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콜레라와 같은 백신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등에서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의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데 우리 바이오 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안이 7조 4,499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9% 감소한 규모로 에너지 특별회계 부분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예산안에 수출 촉진과 제조업 혁신 등 경기 회복 관련 분야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우선 수출 촉진에 3,126억 원을 편성하고 신흥시장과 한류 확산 지역 등 수출 유망 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FTA의 전략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3,835억 원이 편성된 제조업 혁신 3.0 분야에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와 기술 개발 투자, 노후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동반 성장 기반 구축과 여성 R&D 인력에 대한 경력 단절 예방과 복귀 지원에 관한 예산도 소폭 늘었습니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 신산업에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6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16년 예산안 규모가 감소했지만요. 경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 중견기업 수출 촉진과 제조업 혁신 3.0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 불리는 3D 프린팅 산업. 하지만 우리나라 3D 프린팅 산업의 경우 전 세계 시장의 3%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입니다. 기술력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기술 개발을 이어온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와 헤럴드경제가 주관한 3D 프린팅을 통한 창조경제 신시장 창출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3D 프린팅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3D 프린팅 산업이 제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는 제3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하게 되는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이날 이문규 서강대 기술지주회사 본부장은 3D 프린팅의 개념과 국내외 기술 현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3D 프린팅 센터 박성준 센터장은 3D 프린팅이 쓰일 수 있는 수요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에 적용된 여러 해외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대림화학을 비롯한 업계에서도 개발 중인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 프린팅 기술사업단장은 정부 지원과 더불어 3D 프린팅 관련 원천 기술의 국산화를 강조했습니다. 장비하고 소재, 소프트웨어 이것은 반드시 이제 국산화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3D 프린팅 산업이 발전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내 3D 프린팅 시장 규모는 약 420억 원. 오는 2018년이면 국내 시장은 3천억 원, 세계 시장 역시 125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수질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배관 부식. 국내 업체가 개발한 이 배관 부식 억제 장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연 이온을 활용해 부식을 방지하고 제거해 배관의 수명을 20년 연장시키는 효과를 얻습니다. 실제 부식 테스트에서도 이 장비를 사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녹슨 배관을 깨끗하게 쓸 수 있게 경색해주고 또 새로운 배관을 녹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순수한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있고 저희 국내 한 130개 시군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에서 저희가 좋은 수준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미래 물산업의 필수로 꼽히는 지능형 상수관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와 대학,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이뤄지는 이 사업은 물산업의 스마트화를 지향합니다. 재해 대응과 누수 감지, 매설관 탐사, 수질 관리 등의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했고 수출에도 성공했습니다. ICT랑 이제 전통적인 그 토목적인 이런 기술을 융합하는 과정이고요. 취수부터 먹는 물까지 과정의 수질, 수학, 수량 이런 안전하게 유지시키면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고려한 그런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게 큰 과제입니다. 지난 2013년 560조 원 규모였던 세계 물산업 시장은 2025년에는 9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걸음마 수준인 우리나라는 물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우수한 바이오 벤처들이 입주해 있는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공중보건을 위한 백신 개발에 주력하는 뉴바이오로직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뉴바이오로직스는 그해 9월 국제백신연구소로부터 경구용 콜레라 백신 국내 독점 기술 이전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콜레라 백신은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 국가에서의 수요가 많지만 기존 제품 다소 가격이 비쌌습니다. 이에 좋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제품 개발을 바로 뉴바이오로직스에 의뢰한 겁니다. 이 백신은 현재 제품화가 거의 완료됐으며 올해 안에 WHO의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 재단의 펀드 투자를 받고 유니세프의 대량 주문이 예상되는 등 대내외 주목을 얻고 있습니다.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인데요. 우리나라에도 70년도까지는 콜레라가 많이 승행을 했었죠. 그런데 아직도 못 사는 동남아시아나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질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6억 명 이상이 이 병에 노출이 돼 있어서 이 병을 예방하는 콜레라 백신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공급하는 게 저희 회사의 임무이고. 세계 공중보건에 앞서고 있는 뉴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 외에도 다양한 저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신 장비를 바탕으로 미생물 배양부터 완제품 출시까지 철저한 공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 백신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전 세계의 빅5 백신 회사들과 프리미엄 백신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틈새 시장, 유엔에 납품하거나 WHO에 납품하는 이런 백신을 롱텀 어그리먼트를 맺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르면 내년부터 이 콜레라 백신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바이오 기술이 대한민국의 작은 바이오 벤처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엔진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1,050억 원 규모의 신성장 동력 펀드를 결성하고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8월 2개의 펀드 결성을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말까지 제조 IoT 펀드와 에너지 신산업 펀드 등 총 800억 원 규모의 섹터 펀드를 추가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학과 디자인 등 기획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두뇌 역량 우수 전문 기업으로 선정하고 지난 9일 선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등 39개사입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109억 원이었으며 평균 R&D 투자 비중은 39%, 연구개발 인력 비중은 62%로 기술과 인적 역량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두뇌 역량 우수 전문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전용 기술 개발 프로그램과
인력,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 물가가 오른 반면 유가 하락으로 수입 물가는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는 85.82로 전달보다 0.7% 올랐습니다. 석탄과 석유 제품은 하락했지만 섬유와 가죽, 일반 기계가 각각 3.1%씩 올랐습니다. 수입은 81.4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6%나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 늘어난 8조 60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예산 편성 규모가 8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기청은 이 예산을 창업 벤처 활성화 지원과 중소중견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창업선도대학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늘리고 소상공인 성장 촉진 자금을 신설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해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벤처기업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7개사가 증가한 460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약 7배 증가한 수치며 올해 최초로 벤처 1,000억 기업에 이름을 올린 업체는 42개였습니다. 한편 벤처기업이 창업 후 매출 1,000억 원 달성까지는 평균 17.1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